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엊그저께 그러니까 11월 23일 일요일이 되겠는데요. 네네. 그날이 전두환 대통령 사주기였었다면서요. 예. 거기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러면요. 근데 사주기인데 지금 까마득하게 저만 해도 모르고 네.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빨리 그 영웅 전두환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녀오시게 됐어요? 예. 저도 이번에 사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대구에 그 애국자 최경집 회장이라고 있는데 최경집 회장님이 대구의 애국자들 한 40명, 45명 정도를 갖다가 한 차 모시고 나갈 테니까 우리 5.18 진대원에서 몇 분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또 안 그래도 참석을 하려고 하던 차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님의 돌아가셨을 때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신동구 목사님이 또 가셔서 조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 유튜브 앞에서 네네. 굉장히 또 목청 높여서 분개하는 그런 모습 5.18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또 그런 어떤 남다른 그 전두환 대통령과의 그러한 5.18 건 때문에 어떤 연민의 어떤 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남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날 거기 그러면 자택으로 가신 거예요? 예. 자택에서는 어떻게 그 사주기 추모식을 그 유족들이 어떻게 가지던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누가 왔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런 사주기를 가지던 그 모습이 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그 행사는 특별하게 행사가 없었고 또 1층에서 저는 이제 1층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2층에서 잠시 행사가 아주 약식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층에서 또 거의 다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1층에서 할 적에 그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또 2층으로 나갔다가 잠시 있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1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그날에 그 뜻을 살려서 전두환 대통령님의 어떤 또 훌륭하신 업적과 또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갖다가 이제는 1, 2, 3주기 때 하고 차이가 나는 4주기였다. 그래서 이 사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불과 4년뿐이 안 지났는데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에서도 지금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또 잘 챙겨주는 인색하지 않은 그런 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좀 많이들 측근들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어떻던가요? 그렇죠. 그 측근들이 눈에 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분들 몇몇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세동 실장을 만났고 또 삼공수 여단장을 했는 최세창 씨를 만났고 또 이어서 그 학교 대구공고 동문회 거기에 총회장과 또 회장단들하고 만났고 또 이어서 또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만났지만도 거기에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꼽아서 이야기할 정도로 몇 사람 정도가 온 거예요. 네, 뭐 또 현역 국회의원 중에 모 국회의원도 왔었다면서요.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도 윤상현 국회의원 한 사람만 왔고. 거기는 또 특별한 그 전두환 대통령과의 어떤 또 연이 있기 관계가 때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왔군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른 어떤 그때 상황 그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또 뭐 목사님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듣기 전에 먼저 이순자 여사님을 만나셨다면서요. 먼저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순자 여사는 조금 늦게 만났죠. 아, 그러니까 지금 늦게. 제가 지금 예. 먼저 질문 드리는 거는 이순자 여사님을 만나셨다면서요. 예, 예. 그 사진에 보니까 네. 그 금남로 전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이렇게 찍혔던데 예. 아,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까? 예, 네. 아, 뭐라고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한테 책을 전달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우편으로 또 송달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아, 차단이 됐던 모양이죠? 지금 요번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난 후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까지 품은 뜻이 오늘에야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네. 또 장세동 씨한테도 전달을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참 직접적으로 이렇게 5.18 금남로 전투를 갖다가 어저께 12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VIP들한테 또 핵심 요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순자 여사님한테는 전달을 하면서 아주 이순자 여사님께서 참 의미 깊게 그렇게 생각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고 지금까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순자 여사님께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받으시고? 별다른 말씀, 아이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고맙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 아울러서 앞으로 건강하세요 하는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책의 서두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손주가 되는 전우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쭉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순자 여사님이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5.18에 대한 진실을 아시는데 상당한 큰 이 역할을 금남로 전투의 내용을 보고 아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좀 갖게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장세동 씨는 아무 책만 받으시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면서요? 장세동 씨도 참 정말 전두환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또 내가 참 장세동 실장님을 만나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난 뒤에 이어서 제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 한 10명, 한 20명. 처음에는 20명씩 그 한 방에 20명 정도가 차면은 거의 만당구니까 또 20명 찾다가 또 나가고 또 20명 또 오고 또 나가고 20명 또 오고 이렇게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장세동 실장이 있는 데서는 정말 참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거 정말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참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하지만도 추모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추모만으로 안 되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시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4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습니까? 또 이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참 재임 기간 중에 열심히 하셨고 나라가 안정됐고 모든 것이 산업이나 모든 것이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재평가를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예회복이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님은 시까시 뭐니 하더라도 5.18의 누명을 쓰고 5.18의 악마, 그러니까 남들이 좀 이야기할 때 5.18로서 완전히 악마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누명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준비해갔는 검남로 전투의 책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검남로 전투에서 나온 거 마찬가지로 그 검남로 전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 알기로는 발포 명령자, 특히 광주 시민 발포를 해가지고 광주 시민의 원흉이다, 광주 시민 학살의 원흉이다, 그런 식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발포 명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내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그 발포 명령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 신동국 당시 중위가 한 것입니다. 하니까 사람들 예, 간 사람도 있고, 아우 예 맞습니다. 몇 번 본 사람들은 역시 신동국 중위입니다 하면서, 그것은 또 추모식장이니까 박수는 못 치지만도 박수를 치는 사람도 몇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러고 난 뒤에 그에 또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어제 그런 4주기 추모 현장에 그 사저를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어떻든 느꼈던 또 안타까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무엇을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던가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이야기할 거는, 경호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경호원들이 우리가 가면은 이순자 여사님을 호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온 사람을 갖다가 추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경호원들이 차단을 하려고 하죠? 차단을 하려고. 예. 유튜브 못 찍는다, 사진 못 찍는다, 여기서 뭐 크게 잡담하지 말고 그냥 서명만 하고 묵념만 하고 나오시라, 이런 식으로 경호를 쓰는 자들이 아주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있고, 지금까지도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2주기 3주기 때도 제가 계속 나갔는데, 그때도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겨우 몰래 사진 한 컷 찍기도 하고 했지만도, 또 유튜브 촬영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은 아예 말조차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그냥 묵념만 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제는 완전히 180도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왜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경호원들 수십 명을 컨트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마세요. 나가있어. 이분 누가 데려오셨어요? 경호원들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안 된다는 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제 추모는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그 일대기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명예회복, 잃어버린 명예회복과 또 이렇게 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런 그 덧받치다,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나갑시다, 그런 하나의 결의에 찬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호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호통을 쳤습니다. 호통을 치고, 내놈들 경호원들이 하는 임무가 뭐야? 경호원들이 오늘 하는 행사를 갖다가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행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어떻게 말이야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게 다치게 하는 거야. 경호원들 여기 이 방에서 다 나가,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막 눈을 흘기면서 막 나가기도 하고, 또 기타 뭐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아주 경호원들, 이러고 난 뒤에 나도 너희 같은 경호원들 수십 명을 컨트롤 했던 사람이야,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경호원들이 또 경호실장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고 막 완전히 막 나한테 그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호통을 치고 하는 머리에, 그 사람들이 터치를 일부 이제 중단하는 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남길 수 있었군요. 그렇지 그때 않았으면 만약에 이거 제 경호원들한테 아유 예 하락한 대로만 예 하고, 경호원들이 많은 사람들은 경호원들 이거 하지 말아 갑디다, 이거는 하지 말아 갑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호원의 맹종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네.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통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국가를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준 네, 올려놓는 역할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 때 정말 살기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치안도 안정되고 국방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년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국민들 관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부터도 참 반성할 거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가 그렇게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여론을 갖다가 지금 조성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언론들하고 또 정치권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악플을 갖다가 던지고 언론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이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알리고 있고 지금 현직의 대통령조차도 지금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거기에 완전히 순응해가지고 완전히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고 또 언론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들 법조계 경찰 검찰과는 완전히 민중의 하나의 무관의 제왕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자들이 다들 하나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말려들게 마련이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창 일이 일어나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습성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과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기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그냥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4주년 밖에 안 됐지만도 우리가 정말로 일과치는 것이 많이 지금 어렵지만도 이런 사실을 갖다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양도 많고 특히 국회의원들까지도 특히 민주당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당조차도 사실 우리 저쪽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무슨 서거 몇 주년 가면서 해가지고 할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당도 들어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같은 거는 민주당은 안 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당에서 전체가 와야 마땅한데도 국민의힘당이 윤상현 의원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뭔가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류에 쫓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은 이런 하나의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쪽 그 좌파 쪽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김대중이나 노무현 몇 주기 되면은 거리에 현수막을 다 당해서 걸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또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추모 당일에는 다 참석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역할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현수막은 여기 자택 사저에 참석하기는커녕 현수막조차 건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번에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은 정말 우파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놓는데 아주 역할을 크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뒤를 이어받은 국민의힘당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인 저 국민의힘당이 우파당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서운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 국민의힘당 또 제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5.18 정신을 갖다가 헌법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때 할 적에도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둘레 해가지고 그때 서울 이런 지역에 할 때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머리에
제가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부산에 하고 마지막에 광주에서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저희와 이 5.18에서 또 몇몇이와 또 부산의 애국자들 몇몇이하고 합쳐가지고 부산의 행사를 무산을 시켰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하는 행사를 무산을 시키고 마지막에 광주에서 하는 행사, 그 행사에서 마지막에 다 찍고 헌법에서 완전히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갖다가 올렸고 하는 그런 아주 피날레 행사를 멋지게 하려고 하는 그 행사를 갖다가 망치게 만들고 아울러서 그걸 못하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헌법에 못 올리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후에 한번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당론에서부터 5.18을 언급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당이다. 정말 안타깝고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측근들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요. 그 측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던가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게 해줄 작게 80518과 금남로 전투, 그리고 하나회 숙청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 화공자까지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소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